동물병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수의사라 밝히면 또 받게 되는 질문, 반려동물의 건강에 있어 사골 같은 이야기. 오늘은 구토에 관한 두 번째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반려동물 바로 알기 프로젝트, 구토에 관한 오해, 지속적인 구토의 이유가 뭔가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구토 영상에서 단발적인 구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지속적인 구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단발적 구토건 지속적 구토건, 구토는 보호자들이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지켜본다거나 전화로 동물병원에 가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아이가 구토를 계속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라고 전화로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구토는 전화로 물어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구토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 구토의 발병 기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중추신경계 중에는 대뇌, 소뇌, 중뇌 뭐 이런 거 있죠. 이 중에 연수라고 하는 중뇌와 척수 사이에 위치하면서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적인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기관이 있습니다. 심장박동이나 호흡운동, 소화운동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하품 등의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사기전을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이 연수에 구토를 조절하는 중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들에는 구토에 대한 말초 신경 수용체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 수용체들은 복막이나 위나 십이지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토는 십이지장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에는 불안정한 컨디션일 때 우리 몸을 조절하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콩팥이나 자궁, 방광에 있는 말초 수용체는 이 교감신경을 통해 구토 중추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나 콩팥, 비뇨 생식기 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구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들은 대부분 연수 아래쪽에서 오는 자극들에 대한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뇌의 질환이나 염증에서도 구토 중추가 자극될 수 있고, 두려움이나 통증,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구토 중추가 자극되어서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수 상하에서 상당히 다양한 자극에 의해 구토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신경성 자극 외에도 연수 주변에 화학 수용체 자극대라는 케모리셉터 트리거 존이라는 CRTG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화학적 자극, 바로 혈액을 순환하는 여러 물질들에 의해 자극을 받게 되고, 자극받은 CRTG는 연수의 구토 중추를 자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은 뒤 하게 되는 구토는 이 CRTG 자극에 의한 반응이고, 귀에는 우리 위치를 감지하는 전정기관이라는 신경계가 있는데, 이 전정기관의 이상에 의해서도 이 CRTG가 자극이 되는데, 멀미할 때 구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요독이라든지 전해질이나 체내에 여러 생화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CRTG가 자극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장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방사선 검사나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혈액 생화학 검사까지 진행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뇌파 검사나 MRI 검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겠죠. 구토의 일반적인 발병 기전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을 해봤는데요. 간단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수의사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구토가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되는 거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의 학습은 충분하고, 대부분 질병적인 요인에 의한 구토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자극이 발생하고 구토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반려동물들이 지속적으로 구토하게 되면 수의사에게 구토하는 이유가 뭐냐고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빨리 내원하셔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발성 구토가 지속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또는 위궤양 등이 발병되면 그때부터는 구토의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 평소에 단발적 구토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단순 염증이나 궤양으로 지속적인 구토가 유발되면서 여러 검사들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이 쓰리다거나 가슴에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지만 반려동물들은 전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단순한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큰 질병에 의한 증상과 유사해지고 이는 반려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보호자분들의 지갑에도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질병을 방치하지 않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이라는 것,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예방은 우리 아이의 건강도 보호자의 지갑도 보호해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김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